안녕하세요. 에세이노트 제이입니다. 오늘은 김풀이 지음 미라클 모닝의 힘 중에서 아침은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읽겠습니다. 아침은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그동안 저는 저를 너무 모르고 살았습니다. 스스로를 자기 관리를 꽤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공부해보니 제가 알고 있던 자기 관리는 자기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관리, 자기 개발은 겉과 속을 함께 돌보는 굉장히 깊고 넓은 영역이었습니다. 정신적 성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심오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외모 관리에만 신경을 쓰며 살았고 적당히 체중을 유지하고 피부를 나이보다 어려 보이게 가꾸는 것이 자기 관리, 자기 개발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미라클 모닝을 접한 이후 꾸준한 독서로 전보다 지식의 양이 늘었고 정신적 깊이도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자기 관리, 자기 개발을 3가지 단계로 구분 지어봤습니다. 첫째, 자기 통제의 단계입니다. 스스로 몸과 마음을 통제하며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 먹고 싶은 걸 참고 평소에 하지 않던 운동을 합니다. 독서를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 하루에 정해진 분량만큼 책을 읽고 필사합니다. 지각하는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 잠이 안 오지만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알람을 맞춥니다. 과거의 나쁜 습관을 없애기 위해 몸과 마음을 통제하고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둘째, 자기 관리의 단계입니다. 자신을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의지만으로 되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시기를 넘기지 못하고 습관 만들기를 포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작심삼일 단계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레벨이 되면 의지력을 관리하고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꾸는 능력이 생깁니다. 통제에는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지만 일단 이 영역으로 진입하면 부정적인 감정들조차 성장 동력으로 삼는 정신적 수준으로 올라섭니다. 셋째, 마지막 단계인 자기 발견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자기 통제의 단계에서 마음은 있으나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던 일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많은 심리적 갈등과 시행착오를 겪고 내가 몰랐던 새로운 내 모습과 만납니다. 나에게 없던 능력을 발견하고 이전에 몰랐던 자신의 단점까지도 확실히 깨닫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기면 정체성 자체도 달라집니다. 한층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만납니다. 남도 모르고 나도 몰랐던 새로운 내 모습을 발견하는 단계. 이 단계가 바로 자기 발견의 단계입니다. 새벽 기상과 독서로 저는 이 3가지 단계를 차례대로 경험했습니다. 본래의 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 저 자신을 통제했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제 모습과 만났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본질적 기질에 대해 이해했고
제가 특별한 사람도 이상한 사람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달라지기 위해 특별히 무언가를 없애거나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 중에 조하리의 창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대인 관계에 있어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고 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모델인데요. 고환자인 미국의 심리학자 조셉 루프트와 해리 잉햄이 1955년 발표한 이론으로 마음의 창, 마음의 4가지 창이라고도 합니다. 이 이론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 나는 알고 남은 모르는 나, 나는 모르고 남은 아는 나,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로 자기 인식의 영역을 구분합니다. 진정한 자기 개발은 바로 이 4가지 영역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고 여기서 중심은 나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내 모습이 진짜 내가 아닐 수도 있고 남이 아는 내 모습이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지 않고 나만 아는 내 모습도 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미지의 영역은 적절한 외부 자극 없이는 발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해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나와 상처받지 않게 지켜야 할 나를 알아가는 것. 이 2가지 나의 적절한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곧 자기 개발입니다. 철없는 10대에는 저라는 사람 자체가 타고나기를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타인의 반응에 민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고치거나 바꿀 수 없다고 믿었지요. 특유의 감수성, 예민함, 예측하기 힘든 감정 기복을 통제할 수 없는 당연한 무언가로 여겼습니다. 예술적인 기질이라고 포장하며 일종의 특권 같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게 좋은 것이고 나와 다른 사람에게 제가 느낀 감정을 감추는 것은 나쁘다고 확신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 표현은 물론이고 속상하면 울고 화나면 화내고 싫으면 싫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모두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나치게 제 중심적인 감정 처리는 모임의 분위기를 갑자기 어색하게 만들기도 했고 솔직함을 가장한 뼈아픈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제 안에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을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 없이 내뱉는 일은 일방적인 배설이었습니다. 공감 능력과 배려가 많이 부족했던 어른아이였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지만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다 보니 정작 필요한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입을 다물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 마음의 부대낌은 점점 더 저를 힘들게 했고 남에게 숨겨야 하는 감정이 늘어나면서 스트레스를 폭식과 폭음으로 풀곤 했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키우고 배우자와 함께 오래 살다 보니 오르락 내리락하는 감정 기복은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힘들게 했습니다. 혼자 살 때는 저의 못난 모습을 보는 것은 저밖에 없었지만 결혼 후에는 항상 남편과 아이들이 제 옆에 있으니 가족들은 가끔씩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저를 보면서 많이 놀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몰라 눈치 보는 남편. 엄마의 감정 날씨를 매일 곁눈질로 살펴보는 아이들을 보면서 돈 잘 벌고 능력 있고 똑똑한 엄마도 멋진 엄마지만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엄마는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엄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쳐도 집에 돌아오면 큰 바위처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엄마가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심어주는 아내가 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결혼 생활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정말 필요한 능력입니다. 휘청거리는 제 마음을 꽉 부여잡고 자존감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심리상담, 미술치료도 받고 좋다는 책도 참 많이 읽었지만 제게 맞는 방법을 찾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어느 책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이미 직장에 다닐 때 규칙적으로 살아봤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고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하는 상황과 제 의지대로 일찍 일어나는 미라클 모닝은 다른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목표는 대단한 자기계발이 아니었습니다.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까지 널뛰는 저의 감정 기복의 폭을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50까지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지인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정 일기를 써보라고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부터 잠은 잘 잤는지, 몸 상태와 기상 직후 떠오르는 감정은 어떤지 등을 블로그에 차곡차곡 기록했습니다. 감정 변화의 일정한 주기는 저의 생리 주기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여자는 호르몬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하지만 학교 생물 시간에 시험을 치르기 위해 배우는 생리 주기와 몇 가지 호르몬에 대한 지식으로는 저를 이해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임신했을 때도 주수별로 태아와 산모의 상태가 어떻게 변한다는 것만 간단하게 알려줄 뿐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 감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상세하게 알려주는 육아서는 없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았고 예술적 감수성이 특별히 뛰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너는 왜 이렇게 별나니? 와 같은 어머니의 부정 암시와 호르몬의 영향력에 대해 무지했기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제 감정 변화의 주된 원인에 대해 더 깊게 알아야겠다고 마음먹자 정말 신기하게도 우연히 서점에 진열되어 있던 여자의 뇌라는 책과 만났습니다. 이 책 덕분에 태아기 때부터 완경기까지 여자의 뇌에서 엄마의 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호르몬 분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내내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 모든 것이 허무해지는 순간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감정의 골짜기가 깊어지는 이 시기, 월경주기 3주차부터를 황책이라고 하는데요.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로 대부분의 여성이 월경 증후군을 경험하는 기간입니다. 호르몬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서 저는 제 자신을 좀 더 잘 이해했고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안 괜찮은 이유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혼자만 매일 감정에 너를 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은 위안도 되었습니다. 호르몬의 변화를 이해하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시간을 갖자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전장에 나가는 장수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피고 무기를 점검하는 것처럼 매일 비장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불편하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해결하기 위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관리하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나를 알아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새벽 시간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남들이 해주는 조언을 듣기보다는 내 마음의 소리에 더 집중해보면 어떨까요? 분명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